바로 그냥 이 장면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밑에 내려가서 인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네. 오케이. 네,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저희 코로나 지금 5,000명 생겨가지고 전부 다 마스크 쓰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변태처럼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뭐 전문적인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업계 문제 있는 어려운 것들을 실습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 어깨 위치를 포커스를 낮춰가지고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은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깨 자체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내측 충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완골이 전방 활주가 있거나 아니면 GIRD가 있거나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차분히 풀어나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쫓아와 보세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열연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하고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체크할 때 어깨를 이렇게 외회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로 팔을 외전 90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팔을 완전 90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뒤로 젖힙니다. 이걸 경관절의 외회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외회전 각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각도로 치면 한 110도 정도? 외회전이 110도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외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외전을 하게 되면 이 뼈가 돌출되면서 위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보이시나요? 제 손이 살짝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지점까지를 내외전의 각도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외전이 원래는 90도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엄청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외전의 각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정확히 멈춰주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정상적으로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덜 내려가니까 내외전에 결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GIRD, Glenohum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견관절의 내외전이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가 좀 내용이 어려워요. 선생님 팔 바로 할게요. 그래서 경관절의 내외전에 결핍이 있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뒤쪽에 있는 외회전 근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깨 팔뼈 상완 골두 뒤쪽에 있는 근육, 대표적으로 삼각근의 후지, 그 다음에 극하근, 그 다음에 소음근의 일부가 두꺼워져 있는 경우, 근육이죠, 그죠?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 혹은 후방 관절낭이라고 그래서 그 근육들의 안쪽에 우리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 조직들이 다 감싸고 있거든요. 그거를 후방 관절낭이라고 그래요. 낭이 이제 한자잖아요.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견관절을 싸고 있는 뒤쪽에 있는 주머니 같은 인대 같은 조직들이 두꺼워져 있어도 금방 전에 내외전에 결핍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게 외전을 이렇게 했을 때 끝까지 갔을 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은 근육적인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회전 근육, 극하근, 삼각근 후지 이런 근육들이 두꺼워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뭔가 빠질 것 같이 불안해요 또는 아파요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anterior shoulder instability,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어깨 앞쪽에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프렌션 테스트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하여튼 앞쪽으로 빠질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있거나 아픈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때 리로케이션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깨가 앞쪽으로 빠지려고 하니까 제 손으로 여기를 눌러주고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는 A to P라는 얘기를 하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외전을 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만약에 아프다면 이건 음성이지만 그때 만약에 아까 전엔 불안했는데 선생님이 눌러주니까 편한데요? 라고 얘기하면 릴로케이션 테스트가 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근육학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냥 외전했을 때 불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손으로 상완골두가 있는 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눌렀을 때 외전시켰을 때 통증이 사라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상완 전방 활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우리 선생님 이렇게 젖혔는데 전혀 안 아파. 증상은 있는데 팔을 올렸다 들렸다 할 때 통증이 뭔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안 아프시대. 그래요? 이상하네. 오케이, 그러면 또 눌러볼게요. 눌러서 외전을 했더니 요번엔 또 아파. 아프대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상완골두를 뒤쪽에서 만질 수가 있거든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상완골두를 싸고 있는 후방관절낭이 되겠는데 그쪽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밀리는 거? 손으로 밀고 있는데 이때 외회전을 하면 안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경우는 GIRD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방관절에 있는 낭 자체가 두꺼워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동 전문가나 적어도 내측 충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정말 아마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내용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정말 힘드신데 제가 정말 난치성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어떤 환자냐면 환자분이 어깨가 너무 아프시대요. 대학병원 다 갔다 왔대요. 정말 안 다녀본 병원이 없대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각도 좀 맞춰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예, 좋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하는 거 있죠? 웬만한 사람은 지금 이 동작에서 아파하지 않아요. 절대. 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환자분이 아파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각한 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손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50견도 아닌데 플로즌 숄더도 아닌데 어드히시브 캡슐라이티스 다 똑같은 얘기죠. 그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석회도 없는데 이 동작만 했는데 너무 아프시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도 해보게 하거든요. 혼자서 하면 더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각도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은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다고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저 얼굴 보이나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상완골두가 앞쪽으로 전방으로 돌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완골두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상완골두가 앞쪽으로 나오고 위쪽까지 올라간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센터든 어디든 가서 팔 자체를 누워서 이 상태로 가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팔을 외전시킨 상태에서 주관절을 굴곡해서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젖히는 동작을 할 때 너무 아프다면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힘든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도 해결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 화면으로 가르쳐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치료적인 개념을 제가 또 안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스카플라 세팅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할 거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처음으로 제가 저번에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깨를 치료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견갑골을 올바른 위치로 반드시 위치시켜야 돼요. 그거를 영어로 스카플라 세팅이라고 해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스카플라 세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상완골을 어떻게 움직여 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상완골의 움직임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앞쪽으로 빠져나온 경우는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앞쪽으로 위쪽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앞쪽으로 위쪽으로 빠져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할 내용은 견갑골의 세팅 하나, 두 번째는 우리 견관절, 상완골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 치료를 도움을 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자세하게 막 얘기하면 너무너무 많지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실습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어서 실습 영상 보여드릴 텐데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스카플라 세팅, 견갑골의 올바른 위치를 위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원래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상태로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왼쪽에 이 승모근 라인하고 오른쪽에 승모근 라인을 보면 왼쪽이 더 올라가 있다는 느낌 받으시죠? 오른쪽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운동 전문가분들은 알겠지만 인피리얼 앵글이라고 그래서 스캐플라, 견갑골의 가장 아래 지점, 하각이라고 그러죠. 하각을 짚었을 때도 높이 차이가 나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이 더 낮아요. 그죠? 오른쪽이 더 낮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 견갑골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어디로? 아래쪽으로. 그러면 얘를 일단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근데 원래 이 운동이라는 건 여러분 일반적인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운동은 영어로 컨디셔닝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치료적인 운동, 그 사람의 조건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될 테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여기 오른쪽 견갑골이 낮으니까 저랑 같이 운동 좀 할 건데 견갑골을 거상시키도록 상부 승모근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상부 승모근을 써야 되니까. 근데 견갑거근을 쓰면 안 되니까 고개를 사지탈 로테이션해서 살짝만 롱구스 콜라 이용해서 목비근 힘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자, 이 상태에서 올리는 동작을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됐습니다. 내릴게요. 자, 견갑골의 세팅을 위한 처음 동작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게 뭐냐면 견갑골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 견갑골을 위쪽으로 올리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견갑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깨가 아픈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방 전에 했던 상부 승모근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한테 딴지 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연구가 논문이 진행됐는데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에 있어서 상부 승모근과 정거근의 비율을 볼 때 정거근의 활성도는 엄청 떨어져 있고 상부 승모근의 활성도는 증가돼 있다, 이런 논문을 가지고 오히려 상부 승모근을 운동시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한 가지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거근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강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상부 승모근이 턱없이 근력이 양이 약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논문을 제시하라고 하면 다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 말씀을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그거 말고도 사실 해야 되는 훈련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스캐플라가 우리 견갑골이 프로트랙션, 에이비덕션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견갑골이 에이비덕션, 외전돼 있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고 견관절에서 상완골은 앞쪽으로 빠져나가 있는 이런 프로트랙션 환자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트랙션 훈련이라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오늘은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언급을 하고 견갑골에 대한 세팅에 대한 훈련은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견관절, 상완골의 움직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육도 풀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되게 정말 많지만 너무 내용이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슬리퍼 스트레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외전 근육이라든지 또는 후방 관절낭을 푸는 세팅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옷 입고 옆으로 누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이제 견관절, 상완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할 건데 여러분 슬리퍼 스트레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슬리퍼 스트레치만 얘기한다면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슬리퍼 스트레치와 크로스바디 스트레치 또는 마디파이드 슬리퍼 스트레치, 마디파이드 크로스바디 스트레치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거기다가 슬리퍼 스트레치에서는 롤 오버 슬리퍼 스트레치라는 개념도 있어요. 논문에 다 나옵니다. 교과서에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슬리퍼 스트레치가 많은 연구에서 진행이 됐고 이게 일단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슬리퍼 스트레치를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해요. 슬리퍼 스트레치의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고 나와 있는 자료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일단은 슬리퍼 스트레치라는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십시다. 자, 슬리퍼 스트레치는 뇌전을 이용해서 뇌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내측 충돌이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뻑뻑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못 가는 데서 더 가게 만들면 후방 관절낭이 스트레칭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외회전 근육,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극하근, 그 다음에 삼각근 후지 부위가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아까 전에 구분했던 근육에 의해서 앞으로 밀리는 경우 또는 후방 관절낭, 인대 조직들에 의해서 앞으로 밀리는 경우 둘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슬리퍼 스트레치도 진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걸 배우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배울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마디파이드 슬리퍼 스트레치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분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걸 화면으로 전달하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잘하는 선생님들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자, 자세 잘 잡으시고 일단 슬리퍼 스트레치 할 때 마디파이드는 선생님 견갑골이 땅바닥에 닿아야 되니까 뒤쪽으로 15도 정도 틸팅 시켜주시고 그 상태에서 어깨를 외전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주관절을 90도로 맞춘 상태에서 손목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주게 되는 거죠. 선생님 아플 때까지 내려가 볼까요? 예, 많이 아프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더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엄청 아픈 부분까지 왔다면 거기서 1, 2mm만 더 전진하게 힘을 주는 거예요. 많이 줄 필요 없어요. 쭉 가는 거예요. 자, 느낌 오시죠? 아주 뻐근하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운동 전문가들은 슬리퍼 스트레치, 에이, 그게 뭐야? 나도 아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롤 오버 슬리퍼 스트레치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요번에는 아예 견갑골을 대지 말고 몸 전체를 앞쪽으로 완전 숙여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수건 하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시 수건을 갖다 주는 센스. 왜냐하면 롤오버 스트레치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주관절 아래쪽, 즉 휴메러스의 원위부에 수건을 갖다 대고 스카풀라 토라식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자, 내려볼게요. 훨씬 더 아프죠. 장난 아니죠. 죽겠죠. 자, 이때 효과가 좀 더 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잘못된 자세예요. 왠지 아세요? 외전 90도가 안 됐죠. 자, 힘 빼시고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몸은 더 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갈게요. 안 내려가죠. 네. 죽겠죠.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너무 아플 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뻐근함이 오면 거기서 항상 1, 2mm 정도만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엄청 뻐근하죠? 네. 예, 됐습니다. 멈추실게요. 원래는 이거를 적어도 3세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짧게 한 이유는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자, 똑바로 누워보실게요, 선생님. 요거 조금 했지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개 넣어드릴게요. 자,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도 중요하니까. 자, 갔어요. 자, 가볼게요. 요 느낌. 오케이. 내려올 때 각도도 한번 볼게요. 옳지, 좋아요. 지금 올라오는 각도는 큰 차이는 안 보여요. 물론 뭐 느낌상 아까 좀 더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관절랑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아까 전에 릴로케이션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인대 조직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인대를 계속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금방 전에 슬리퍼 스트레치 하고 롤 오버 슬리퍼 스트레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상완 전방 할 줄 알면 올바르게 적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상완골에 전방 활주가 있는데 상방 활주까지 있는 사람은 정말 실력 좋은 선생님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아프실 겁니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상으로 많은 걸 모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실제 한계가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도 저하고 엄청나게 많은 씨름을 하면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화면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함부로 따라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슬리퍼 스트레치 좀 정도는 뭐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너무 긴 내용이고 너무 어려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너무 어려운 내용만 자꾸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면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논문들을 보고 발표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믿고 내용을 숙지를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예.